2019년 7월 22일 돈다방 미쓰리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요. 후덥지근한 그 열대야 그런 기운과 함께 매미 소리가 막 들려오고요. 달력을 봤더니 오늘이 벌써 중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초복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요. 아마 저는 사실 휴가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벌써 프리랜서의 시간을 보낸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 근무할 때도 이상하게도 제가 휴가계를 내면 대우가 부도가 나고 SK 사태가 터지고 9.11 테러가 나고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휴가만 쓰면 하여튼 증시가 개박살나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휴가를 쓰지 말고 내가 증시를 지켜야 되나 보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휴가를 쓰지 않다 보니까요. 그냥 어느 순간에 휴가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력을 봤더니 벌써 중복이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요즘에 뉴스에서 워낙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이 휴가에 관련된 뉴스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휴가 시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뭐 해외로 그리고 시원한 곳으로 아마 휴가를 가셔서 좀 재충전하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면서 땅꺼짐 같은 거 염려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유료 방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말고 이번에 올해 처음에 이제 유료 방송을 시도하면서 테마복 만들기라는 제목을 달고 유료 방송을 실시했을 때 제가 지진 관련주에 대한 그 이슈를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안전이 최고입니다. 일본의 선거가 끝났죠. 아베 총리가 반쪽 승리를 거뒀다. 개선 발의선 3분의 2 확보는 실패했다. 자,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분풀이를 해야 될 테니 한국 때리기 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이제 뭐 롱디 연애를 하면서 이제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우리만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이런저런 이슈들 같은 것들도 많은 그 이슈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조선 시대 때 그 유교라는 것이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쓰리가 너무나 열통 터지는 거는 양반이 최고인 그런 때였죠. 그러다 보니 그 양반들은 물건값을 물어봐도 안 되고 돈을 세도 안 되고 자기네 그 앞마당에 있는 풀도 뜯으면 안 되고 맨날 공자왈 맹자왈만 해야 되는 그 양반들이 어찌 보면 저는 조선시대를 완전히 망쳐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돈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니 DNA를 500년 동안 퇴화시킨 그런 가장 뼈아픈 시간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떤 그 뭐 남녀의 그런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고려 시대 때는 이 여성이 어떤 그 성에 대한 이런 그 것들이 좀 자유로웠다고 하죠. 그런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뭔가 이 성이라는 거를 뭔가 압박해야 되고 노출시키면 안 되고 큰일 나는 거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본능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라는 이름하에 이 성이라는 것이 계속 눌려오다 보니 음지 쪽에서 계속 아주 나쁜 쪽으로만 왜곡되고 나쁜 쪽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 뭐 갑자기 뭐 야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돈에 관련된 혹은 뭐 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잊어버렸던 것들,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실리를 찾기 위한 빠른 그 DNA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특히 제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역사 그 지식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겉으로 봤을 땐 참 좋습니다만 이게 속으로 골마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참고 뭐 이기고 견디고 점잖은 척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모두 다 조선시대 때 그 명나라 밑에서 그 명나라 근일 밑에서 안전하게 살다 보니 우리를 보호해준 명나라한테는 그냥 엄청나게 퍼주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그렇게 명나라만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다가 청나라가 커지는 거 무시하고 청나라한테 두들겨 맞더니 또 일본한테도 두들겨 맞고 이게 결국 그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점잖고 뭐 양반 뭐 이런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합리적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격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문제에서 일본은 아마 우리를 계속 압박하겠죠. 예,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하느냐. 물론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예, 진짜 참 말하기 정말 딱 한 단어로 떠오르지 않는데 뭐 그런 관계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공격만 당했잖아요. 그죠? 맨날 우리는요, 뭐 일본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일본 못됐고라고 우리의 스스로만 이렇게 그 한풀이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분명히요. 완벽한 강자는 없다니까요. 어딘가의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점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격을 못 해요. 아이고, 양반이 어떻게 공격을 해. 그래서 아마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방어해보자. 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물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줄도 아는 그러한 전략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자칫 말씀을 잘못 드리면은 잘못 전달되면 이게 좀 와전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그 의도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 너무 점잖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별로라는 거죠. 예. 뭐 돈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뭐 성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자친구랑 좀 크게 싸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좀 얼토당토하게 싸우는 게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악유를 하다가 둘이 이제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둘 다 말빨이 장난들이 아니어서. 근데 남자친구가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한 10년 정도 안에 10년 안에 이 동거 문화가 이제 일반화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동거라는 거는 일단 여자한테 불리한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컸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고 그랬다고 해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나 동거해요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근데 남자친구는 아니다. 이제 10년 안에 동거 문화가 이제 아마 일반화될 것이다. 저는 아니다. 뭐 서로 이제 이거 가지고 크게 한번 악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동거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거고 그게 경제가 안 좋아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뭐 동거로 시작했던 아니면 뭐 어떠한 자유분방함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속당하지 않고 그런 자유분방한 연애의 어떤 일환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것 너무나 우리 이제 보급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남자친구한테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야, 역시 저보다 뭔가 보는 눈이 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는데, 저희는, 동거 문화가 그렇게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변화됐던 것처럼, 물론 여전히, 동거 문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똑똑하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만 하면 저는 이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들이 공자월 맹자월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뭐 총 가지고 서로 싸우고 포탄 같은 거 던지고 싸우고 그랬다. 근데 세계에서 최초로 화약을 만든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그 화약 가지고 불꽃놀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국민들의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뭔가 뭔가 그 유교라는 것들 어떠한 그 규제 이런 것들에 억압이 돼서 그게 점점 퇴화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동거라는 문화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돈에 대한 마인드,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데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을 좀 빨리빨리 인식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 개성분이다 보니까 그 개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제 정부, 그러니까 그 조선 그 왕실에서 그 이북 쪽을 배척하다 보니까 이북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하다. 야, 우리 돈이나 벌자. 그래서 유명한 게 개성상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께서 어떤 돈 관리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왜 저렇게 하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장한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성 상인의 어떤 그런 모습인가 보다라는 거를 좀 느꼈는데 개성 상인이 유명해진 이유가 어찌 보면은 그 조선시대 때 그 우쭈쭈했던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열애되어서 우리들끼리 생존하자, 돈 벌자 이런 인식이 커져서 개성 상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돈에 대한 개념 저는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얘기하다가 결국 돈으로 끝났는데요. 일본. 자,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났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 WTO 일반 이사회 일본 수출 규제가 논의된다고 하죠. 24일 날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실사는 3주 후인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증권사들의 8월달 증시 전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7월달 FOMC 과연 50bp냐 25bp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지금 뜨겁다 보니 8월달 증시 전망을 준비할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아서는요. 제가 뭐 8월 2일 날 중국의 어떤 큰 기업이 디폴트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뭐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실사 이것도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유럽연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8월 달의 일정들이 7월 달 못지않게 빡빡하고 버라이어티하고 파란만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가실 동안에는 주식 안 보시겠죠?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지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쉬고 재충전 확실하게 하셔서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온 이야기들은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이 거의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럽연합은 보리스 존슨에게 시간을 좀 연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말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영국에 관련된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 물론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영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과 미국 간의 문제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좀 이렇게 판이 커졌고요. 주객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8월 초에 유럽연합 주요국 방문 예정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입니다. 자, 10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유럽연합 탈퇴하겠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15일 선거 토론회에서 브렉시트의 최대 장점인 안정장치 이거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10월 31일 날은 무조건 유럽연합 탈퇴한다. 노딜 브렉시트를 안고라도 탈퇴한다. 자, 이렇게 너무 진짜 이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에는 똥도 섞었을 것 같은 이 꼿꼿함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융커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르줄라 독일의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르줄라 이제 집행위원장은 내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됐으니까 융커 위원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영국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겠다라는 이미 이렇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보한 거는 시간을 벌어준 거지 재협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보리스 존슨이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야, 우리가 니네 굳이 10월 31일 날 안 해도 돼. 우리가 좀 연기해 줄 테니까 좀 잘해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이 됐거든. 그냥 우리 필요 없거든. 31일 날 그냥 할 거거든.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당 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어서 내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수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보리스 존슨이 노딜 브렉시트를 못하도록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좀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자, 유럽연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에게 재협상에 대한 시간을 준 게 아니라 니네 영국 내에서 빨리 잘 마무리를 해라. 잘 결과를 내놔라. 이거를 위해서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회원국들의 이 유로존의 국가 부채가 1분기에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말에는요, 85.1%였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5.1%였는데, 지난 4분기보다 0.8% 증가돼서 이번 1분기 말 기준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85.9%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아니라 총 유럽연합 28개국 회원국 국가 채무 비율은요, 1분기 말 기준으로 80.7%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에는 80%였는데, 지난 4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가 그리스 181.9%, 이탈리아가 134%, 포르투갈이 123%, 벨기에가 105.1%. 자, 4분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증가한 나라가 바로 벨기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키프로스가 105.0%라고 합니다. 자, 중국은 얼마라고요? 300%입니다. 그 300%도 계산이 가능한 수치가 300%입니다. 미쓰리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우리가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그죠? 자, 영국과 이란 간의 문제는요,
지금 보리스 존슨과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영국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지금 이란 문제도 지금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내가 또 영국 총리 보수당 당대표 되기 위해서 아유 골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예. 그래서 이 아마 제레미 헌트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이 외무장관 쪽으로 조금 더 집중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21일 날 대이란 경제 외교 제재를 발표했고요. 유럽연합 및 유엔에게 제재를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그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도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요. 자, 영국 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는 이집트 카이로행 항공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보리스 존슨이 지금 총리가 될 가능성이 확실하긴 한데 자, 이 사람은 지금 10월 31일까지 무조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할 것이다. 문제는 유럽연합이 영국에게 이렇게 재협상은 안 되지만 니네가 그 내부에서 결정을 지을 만큼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영국의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참패를 했고요. 그 외 야당들이 약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물론 아직까지는 집권당인 보수당의 힘이 크고 아직까지는 제1야당인 노동당의 힘이 크긴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목소리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야당들은 당장 노동당도 제2국민투표 원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야당들도 제2국민투표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내에서 지금 보수당 내에서도 이 영국 보수당 원로들은 노딜 브렉시트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어찌 보면 또 야당 쪽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갈라질 수 있죠. 지금 영국 내에선 상당히 의견들이 막 쪼개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이제 새롭게 교체됐을 때 과연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확실시 된다면 이 사람이 핵합의 탈퇴 시나리오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또 영국은 자, 잠깐만 우리 브렉시트를 좀 뒤로 하고 일단 이란 먼저 조지고 보자.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이 쟁점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지금 이란과의 긴장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프로젝트, 어떤 그 전략을 짤 때 이란과의 갈등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호재는 뭐고 악재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좋아요 수가 형편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미쓰리에게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응원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